안녕하세요. 선정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번 재미난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법적으로 재미있는 겁니다. 내 땅인데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서 내 땅 이외에 건물을 짓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황당한 일일 텐데요.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가 문제될 수 있어요. 크게 하나는 민사적인 문제고, 또 다른 하나는 형사적인 문제예요. 이제 민사적으로는 내 땅이니까 소유권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건물을 줘버리면 나는 그 땅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소유권이란 물건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물건인 소유권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법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물건이 침해당했을 때 이 침해를 없애는 거, 침해 상태를 배제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물권적 청구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때 나한테 넘겨달라 하는 인도 청구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방해를 하고 있을 때 방해를 없애달라 하는 방해 배제 청구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미리 방해, 침해할 것 같으면 이것을 침해를 못하게 하는 예방을 해달라 하는 예방 청구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물권적 청구권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이제 반환 청구권은 것은 거예요. 내 물건 가져갔을 때 돌려달라.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건 나한테 넘겨달라. 인도 청구권이죠. 두 번째 방해 배제 청구권은 내 땅인데 거기 건물을 짓고 있는 거야. 그 건물을 없애고 내 땅을 넘겨받는 것이 진정한 소유권을 소유권답게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건물을 철거한 것은 방해를 배제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철거한 상태에서 땅을 넘겨줘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그런 인도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땅 위에 건물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줬다 그러면 나는 물권적 청구권, 즉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건축주에게, 건물 주인에게 내 땅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라, 방해 배제로서. 둘째, 그리고 철거한 뒤에 나에게 넘겨라,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일환으로서 이 두 가지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민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내 땅을 함부로 사용했잖아요. 나는 땅을 이용 못했잖아요. 손실을 받고 상대방은 이득을 받잖아, 땅을 사용했으니까. 근데 그 이득을 본 것이 어떤 적법한 권한에 의해서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이득을 본 거잖아요. 적법한 원인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통해서는 손실을 보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남의 땅을 함부로 들어가서 침해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니잖아. 즉 위법한 행위가 되잖아요. 그것도 고의과실로 이루어진 거잖아. 그런 다른 사람에게, 즉 땅 주인에게는 손해를 입혔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아마도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 주인 입장에 굉장히 괘씸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저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고 종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실은 대법원의 판례가 명확하게 선고된 적은 없었어요. 이런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 형사적으로 내 물건인데 내 물건의 효용 가치를 해왔잖아. 왜? 내 땅에 함부로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땅을 활용 못하니까 내 땅의 가치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는 내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효용권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땅이라는 재물을 가치를 내려간 게 해서 재물 손괴죄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문제되는 거예요. 이번에 문제됐던 사건은 뭐냐면, 내 땅인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내가 민사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건물 청구 토지인도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건물이 철거됐어. 근데 또 진 거예요. 그래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다라고 생각한 이 사람은 형사적으로 저것은 재물손괴죄다. 나의 물건에
재물의 효용성을 내려앉게 한 것이다, 침해한 것이다 라고 해서 재물손괴죄로 문제를 삼으니까 검찰에서도 수사 결과 이 정도라면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해친 것이다 해가지고선 재물손괴죄로 기소를 했어요. 1심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심에서도 역시 땅 주인의 입장 또는 검찰의 입장을 들어줘서 저건 재물손괴죄가 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진 사람이 억울하다고, 자기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해주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형사적으로 재물손괴죄는 안 된다 라고 해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죄. 여러분 놀라셨죠? 왜 무죄일까? 저건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을 져서 나쁜 짓을 했지만 재물손괴죄는 아니라 본 거예요. 왜? 재물손괴죄는 재물 그 자체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데, 해치는 것인데, 이것은 그 건물을 졌다고 해서 토지의 효용 자체가 해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 토지 소유자가 누리는 효용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익을 침해했을 뿐인데, 그것이 바로 재물손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 된 거예요. 검찰은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도 실은 상고를 기각해서 항소심 판결, 그걸 원심이라 부르는데 원심 판결의 입장을 지지해줬어요. 그래서 명백히 선언했어요. 타인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지음으로 인해서 토지의 어떤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그런 경우에 토지라는 물건 자체, 재물 자체의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다. 때려 부셨다든가, 파손시켰다든가, 없애버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 자체의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단지 어떻게 된다? 소유자가 누리는 효용의 이익을 침해했을 뿐이다.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모를까, 형사적으로 재물손괴죄는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원 판결이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검찰이라든가 1심 판결이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도덕관념, 정의관념에서는 어쩌면 검찰이라든가 1심 판결이 옳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법에서는 재형법정주의라고 해서 죄는와 형벌은 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해석해야 되고, 확장해석이라는 건 넓게 해석해서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재형법정주의를 인정한 취지가 몰각된다, 없어진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손괴죄도 엄격히 보여야 되는데, 타인이 부동산 위에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히는 것은 효용을 누리는 소유자의 그 이익을 침해했을 뿐이지 재물 자체의 효용을 내려간게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무죄가 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면 혹시 교수님 그건 절도죄 아니에요? 그 물건 가져간 거니까, 그게 지가 만들어 사용한 거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형법에서는 부동산, 동산, 그러니까 기계라든가 노트북, 핸드북 이런 것을 훔쳐가는 거, 돈 훔쳐가고 이런 것들은 다 절도죄가 되는데, 부동산 절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훔쳐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은 재물손괴죄를 한번 의율해 본 건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법은 재밌죠. 근데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오토바이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지 타고만 가려고 했다, 훔쳐갈 생각은 없었다. 그걸 법적으로는 불법 영득 의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법적으로 영원히 취득하겠다는 의사는 없고 단지 이용만 하려고 했다. 그래서 갖다 놨다 또는 버렸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용절도라고 해서 일반적인 절도하고는 다르게 취급되지만 처벌은 대상이 돼요. 이때 건물을 진 사람도 내가 타인의 소유권, 재물을 손괴시킬 의사는 없었지만 이용을 내가 하려고 하는 의사, 그래서 소유자 이용을 방해하려는 의사는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용절도는 될까?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는 절도죄라는 그 개념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어려운 점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도 과연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민사적으로는 맡기고 그걸 통해서 손해를
보존시켰던가 손해를 배상할 명한다 해서 공평의 관념을 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우리 결국은 입법 정책의 문제가 되겠죠.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의 문제가 되게 되겠죠. 오늘은 타인의 토지 위에 함부로 건물을 지었을 때 이 토지 소유자는 도대체 어떤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때 건축주는 형사적으로 처벌이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